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첼시 선수 출신인 앤디 타운샌드 프리미어리그 패널이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고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수많은 현지 전문가들 그리고 선수 출신 레전드들이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디 애슬레틱의 컬럼에 이어 토트넘 통산 400경기 출전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20위 진입을 앞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이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통해 자신의 실력과 퀄리티를 증명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토트넘 선수단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레전드이자 신이라고까지 극찬하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토트넘의 노팅엄전을 앞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예고, 영국과 유럽 주요 매체들의 승부 예측 분석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4월 6일 토요일 열린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요. 맨체스터 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2의 완승을 거뒀고요. 에버튼이 번리와의 홈 경기 1대0 승리로 잔류의 희망을 높였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풀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루턴 타운이 본머스에 2대1로 승리하며 역시 잔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 2대1 승리,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울버햄튼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 중에 아스널이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3대0의 완승을 거두면서 맨시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점 71점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고요. 맨시티가 승점 70점으로 리버풀과 승점 동률이 됐는데 리버풀이 4월 7일 밤 11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 리버풀이 다시 선두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와 4위 경쟁 중인 에스턴 빌라가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 질 뻔하다가 올리 와킨스 선수의 골 폭풍송에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이 결과는 토트넘 입장에서 다시금 자력으로 4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보다 2경기나 덜 치른 가운데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 경기에 승리할 경우 승점 60점이 되면서 에스턴 빌라를 골득실 차로 제치고 4위로 올라갈 수 있고 4위로 올라간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4위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팅엄과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은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 출전뿐 아니라 최근 나왔던 앤디 타운샌드의 발언, 손흥민은 레전드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 발언을 반박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토트넘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출근하는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컨텐츠를 만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가대표 왼쪽 윙백이기도 한 데스티니 우도기가 레전드라고 얘기했고 또한 웨일스 대표 왼쪽 풀백이자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도 레전드라고 이야기했고요. 네덜란드 대표 센터백인 미키 반더벤도 레전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도기와 반더벤 모두 올 시즌에 합류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레전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가장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 벤 데이비스까지 오래됐거나 처음 만났거나 관계없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확고한 레전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부 비스마도 나는 그가 레전드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페드로 포로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토트넘에서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 외에도 비카리오 골키퍼가 빅 리더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골키퍼인 화이트먼 같은 경우도 그는 나의 캡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고요. 라도 드라고신 같은 경우는 그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올리버 스킵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유망주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면서 토트넘 팀 전체에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리더로서, 주장으로서, 선배로서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선수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진 파페사르 같은 경우에는 어메이징이라고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즉 기술적인 면도 칭찬을 했는데요. 히샬리송은 쏜나우
호나우지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는 브라질 사람이다. 브라질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갖췄던 호나우지뉴와 비교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매 듀오를 구축하고 있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를 지원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은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나의 일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가족 같은 정말 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발언들 속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레전드 크리스 서튼이 영국 BBC에서 승부 예측을 매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토트넘이 객관적 전력에서 노팅엄에 크게 앞서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특히 토트넘이 선수비 후역습하는 팀에 고전해 왔기 때문에 노팅엄이 딱 그런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 서튼은 4대1로 토트넘이 대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노팅엄 포레스트가 풀럼을 상대로 거둔 완승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누누 에스프리트 산투 감독은 2021년에 토트넘의 감독으로 짧은 기간 동안 축하할 만한 일이 많지 않았고 그가 다시 토트넘 경기장으로 돌아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지지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과 토트넘의 대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저는 손흥민 선수를 저의 판타지 팀의 주장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토트넘을 보면서 시즌 초반에 활기를 잃은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훌륭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개막 직전에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력과 이 발전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현지 팬들의 승부 예측 투표에서도 토트넘 승리가 무려 78%가 나오고 있고요. 무승부 12%, 노팅엄의 승리는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에서 부진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어왔던 토트넘 조금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퐁당퐁당 속에 이번에는 토트넘이 팍 치고 올라갈 때고 특히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크리스 서튼이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예고라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에게 힘을 불어넣는 이번에 해트트릭해서 보여줘 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은 코멘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현실적인 승부 예측도 있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토트넘의 완승 내지는 승리를 예상했는데 스카이 스포츠만이 이변으로 노팅엄의 2대1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요. 토트넘의 축구 스타일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팀이지만 배팅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설정된 이 낮은 배당률은 믿을 수가 없다. 즉 배당률상 토트넘의 승리에 걸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배당률이 너무 낮다. 너무 유력하게 치우쳐져 있는데 실제로는 토트넘이 역습에 약하기 때문에 노팅엄에게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즉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노팅엄의 무승부 내지 노팅엄의 승리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으니 거기에 걸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당 평균 득점이 3.53골로 공격적인 경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양팀 모두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두 팀 모두 노팅엄도 지난 프리미어리그 21경기 중에 18경기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번 경기 득점하는 경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득점하며 합계 득점 2.5골이 나오는 즉 1대1이 아니라 2대1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팀 합쳐서 3골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포레스트의 역습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면서 그 이유는 주중에 있었던 풀럼과의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의 에이스죠. 모건 깁스 화이트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그 기세가 이번 경기도 이어질 수 있다. 깁스 화이트의 활약 속에 포레스트가 다득점을 하면서 두 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노팅엄의 2대1 승리를 예상한 것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는 반대로 토트넘이 노팅엄의 2대1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홈에서 토트넘이 항상 스릴 넘치는 경기를 펼치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항상 토트넘이 좀 어려운 경기들을 해온 부분들이 최근에 있었지만 그래도 노팅엄은 못 잡을 리가 없다. 이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한편 지난 시즌까지 BBC에서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을 해왔던 리버풀 레전드인 마크 로렌스는 올 시즌부터는 베팅 업체인 패디파워에서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패디파워가 거액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마크 로렌스는 거의 몇십 년 동안
BBC에서 승부 예측을 하다가 이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 서튼이 BBC의 새로운 승부 예측 전문가로 부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승부 예측 적중률이 높았던 마크 로렌슨인데 마크 로렌슨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3대0 완승을 예상했어요. 크리스 서튼이 4대1 승리, 3골차 승리를 예상했던 것은 분명히 토트넘의 수비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노팅엄이 한 골은 넣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마크 로렌슨도 골차는 같지만 무실점으로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노팅엄이 이번 주중에 있었던 풀럼과의 경기 큰 승리를 거뒀을 때는 그들이 정말 강등권에 근접한 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이었다. 하지만 노팅엄이 상대한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력과 스타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풀럼은 더욱더 역습 위주의 팀이다 보니까 역습 대 역습의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크게 당했는데 토트넘은 지배하고 공격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팀들처럼 다른 강팀들처럼 노팅엄을 공격할 수 있고 노팅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노팅엄의 풀럼을 상대로 잘했던 것은 상성상의 문제이고 물론 토트넘도 역습하는 팀의 약한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풀럼처럼 당한다기보다는 노팅엄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 나이트민이 또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요. 토트넘이 노팅엄의 3대1 다득점 승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히샬리송의 부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존슨이 배치되는 가장 빠른 속도의 공격 트리오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메디슨이 공미로 뛰고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팀 모두 제대로 고조에 오른다면 상대할 수 없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지목하면서 다만 토트넘과 포레스트 모두 충격적인 부진에 빠지는 일관성 없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의 분위기가 최근에 좋긴 하지만 웨스트햄전 무승부 당시 보인 경기력을 통해서 증명할 점이 있다는 것들을 드러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점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승점 3점을 다 얻어야 된다라는 절박함과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경기 전력을 다 보여준다면 편안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인데요. 역시 토트넘의 3대1 다득점, 대량 득점 승리를 예상하면서 손흥민 원톱, 존슨 베르너의 좌우 측면 배치, 메디슨 공미, 벤탄쿠르 비수마의 투미들 배치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 클린시트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토트넘이 노팅엄을 상대로 한 골 정도는 내줄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누누 감독이 이제 토트넘에서 경질됐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복수를 위해 나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면들이 노팅엄의 승리에 희미한 희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즉 노팅엄이 전반전에 선전을 펼치면서 토트넘이 최근 겪어왔던 전반전의 저주를 안긴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올 시즌 홈에서만 5번의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또한 컨디션이 좋은 존슨이 전 소속팀 친정팀인 노팅엄을 괴롭히면서 토트넘의 4위 추격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존슨의 득점 기여 속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후반전에 토트넘이 최소한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과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계속 승점을 쌓아서 잔류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라면서 어떤 팀을 상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에겐 과거의 일인데 포레스트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에서 경질됐던 시간들 분명히 실망스러웠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지금 토트넘은 훌륭한 감독과 함께 매우 재능 있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다고 덕담까지 했고 좋은 순간에 있다고 하면서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번 경기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인 타이워 아워니가 여전히 복귀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윌리 볼리도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수비라인의 핵심 선수도 빠진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두 선수의 회복이 이번 경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안에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에 회복을 했지만 이번 경기 앞두고 다시 무릎에 부상이 생겼다고 하면서 노팅엄전 출전이 어렵다고 했어요. 히샬리송 선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노팅엄이 고공 공격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히샬리송이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다시금 손톱이 가동되고 이 손톱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존슨과 베르너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슨 같은 경우 사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살짝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에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존슨은 뛸 수 있다, 몸 상태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쉽게도 장기 부상 중이던 라이언 세세뇽과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그리고 윙어 마노르 솔로몬은 시즌 아웃, 올 시즌 안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4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게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순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의 경기력을 만들어가고 시즌을 어떻게 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냐, 그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팀들의 경기 성적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그 힘을 보여줄 때다. 즉 다른 팀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경기 우리의 스타일로 이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포츠 베팅 업체 포어벳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61%까지 지정했는데요. 남은 경기 일정의 난이도 중에서 토트넘이 시즌 마지막 경기인 번리전이 가장 난이도가 낮고 그 다음으로 노팅엄전을 꼽고 있어요. 뉴캐슬,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같은 강팀들이 남아있고 첼시와의 런던 더비까지도 모두 난이도가 극상인 경기들이기 때문에 노팅엄전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토트넘이 홈이긴 하지만 노팅엄과의 경기가 166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원정거리의 필요가 높진 않거든요. 한편 디 애널리스트도 이번 경기 토트넘이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주목해야 될 선수가 바로 노팅엄 유스 출신인 브레넌 존슨인데요. 올해 들어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많은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7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4골 3도움을 존슨이 2024년 들어서 기록하고 있고 또 2023-2024 시즌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5골 7도움으로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2020-2021 시즌 토트넘의 임대로 돌아왔던 가레스 베일이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것 이후 웨일스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개만 더 기록하면 베일과 동률이 되고 2개 기록하면 베일을 넘어설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존슨의 활약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토트넘 호스퍼스전에서 있었던 노팅엄 포레스트전 3대1 승리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올렸었고 또한 최근 12번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7골 4도움으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득점을 기여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경기 최전방에 손흥민, 왼쪽에 베르너의 배치를 예상했는데 오른쪽에 쿠루세프스키를 예상했지만 오른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존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쿠루세프스키 선수가 출전을 전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히샬송이 함께 뛰면 크로스로 헤딩 공격을 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상황을 손흥민 선수로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한 상황은 존슨이 함께 나오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단의 상황에서는 솔로몬, 포스터, 세세뇽이 결장하고 존슨은 웨스트햄과의 경기 경미한 부상이 있었지만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지난 리그 홈 경기 루턴 타운전 2대1 역전승을 통해 올 시즌 홈에서만 5번째 역전승을 거뒀다라는 점, 즉 토트넘은 압박을 받을 때 잘 반응하는 팀이다. 노팅엄이 강등 압박 속에 전력을 다해서 런던 원정에 나서는데 이 경기 정말 치열할 수 있지만 그런 치열한 순간에 끝내 힘을 내는 팀은 토트넘이다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아워니의 부상 속에 뉴질랜드의 장신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첼시 출신의 칼럼 허드슨 오도이가 왼쪽, 현재 에이스인 모건 깁스 화이트가 2선 중앙, 그리고 맨유 출신 엘랑가가 오른쪽에 배치되는 만만치 않은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누누 감독이 부임하면서 특히 허드슨 오도이, 우드, 깁스 화이트를 앞세워서 굉장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풀럼전 3대1 승리뿐 아니라 최근 승점 삭감 문제에도 불구하고 루턴 타운을 18위로 밀어내면서 물론 3점 차밖에 안 나긴 하지만 17위로 잔류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누누 감독이 부임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14경기 중 2경기에서 3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임 감독인 스티브 쿠퍼 감독 시절에는 55경기 동안 겨우 3골 이상 득점한 경기가 2번밖에 없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최근에 이 득점 행진은 누누 감독이 얼마나 팀을 공격적으로 잘 이끌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 만약에 패배한다면 첼시전 포체티노 감독에 이어 또 한 번 전임 감독에게 패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시즌에 2명 이상의 전임 감독에게 패배했던 사례가 2006-2007 시즌에 웨스트햄, 글렌 로더와 해리 레드넴에게 패했던 기록이 있고 2011-12 시즌 블랙번, 로이 호지슨과 케니 달글리시, 그리고 올 시즌 에버튼, 모예스와 마르코 실바에게 당한 것에 이어 4번째 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피해야 한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노팅엄과의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 5연승 중이고 또 이 5경기 중에 4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요. 토트넘이 역대 기록에서 노팅엄과 팽팽한 이유는 1993년부터 97년 사이 과거 90년대에 6번 졌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올 시즌 맞대결 당시 전반기에는 이보 비수마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과 쿨루세프스키의 골로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토트넘과의 리그 원정 경기 모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팅엄 포레스트는 올 시즌 원정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5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중 2승밖에 없고 7무 16패의 기록이 있거든요. 누누 감독은 박싱데이 기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에서 승리한 이후에 역시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토트넘은 올 시즌 홈 리그 15경기 중에 11경기에서 승리했고 4패밖에 없는데요. 올 시즌에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노팅엄이 원정에서 약하고 토트넘이 홈에서 강하다면 무승부가 아닌 토트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파 역시 61%로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은 점점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이죠. 토트넘의 승리가 평균 1.39배, 무승부 5.34배, 노팅엄 승리는 7.49배입니다. 이어질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도 토트넘이 뉴캐슬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승리 배당률이 평균 2.43배니까 이번 노팅엄전을 반드시 이겨야 에스턴 빌라와의 4위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 서튼의 예고대로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노팅엄전 시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최신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